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779명 발생해 전날보다 4,500여 명 줄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확산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았고 피로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지역 반도체 부품 장비 중소업체의 37%가 불공정 하도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금 지급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두천시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연합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면서 4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균형발전을 추진해온 동두천시의 어떤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779명 발생해 전날보다 4,549명 줄었습니다. 이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확산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군별로는 화성시에서 2,162명이 발생했고 의정부 910명, 양주 355명, 포천 277명, 동두천 202명, 연천 59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는 13만 792명으로 전날보다 4,042명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5명으로 전날보다 12명 줄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40.2%로 전날 36.4%보다 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72.7%로 낮아졌다는 응답 99.5%보다 7.6배나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8.4%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30대, 50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89.1%, 사회활동 제한이 87.7%로 가장 많이 지목됐습니다. 나 이 미각 후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되게 힘들었어요. 미각 후각, 특히나 미각 후각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한 달 걸렸나? 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요. 처음에 확진된 이후 치료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 SNS를 보면 유독 눈에 자주 띄는 글들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된 후기 글입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냥 감기다. 그다지 심하지도 않은 감기. 경증이다 보니 다들 덜 조심하는 것 같다. 증상은 정말 경미하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모두 강한 전파력으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진 환자들의 경험담입니다. 이렇게 후기를 찾아보면 하나같이 대수롭지 않다는 글들이 많아서 이제는 차라리 코로나19에 한 번 걸리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의료진들은 오미크론 변이 아직 다 알려지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합병증의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이외의 침범의 가능성은 기존의 코로나19보다 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느 정도 낮은지 그리고 또 일부 또 심혈관계 질환 침범으로 인한 다른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의 정도를 약하게 하거나 좀 최소한 안 걸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종지부를 찍고 종식이 선언되는 그날까지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 반도체 부품 장비 중소업체의 37%가 불공정 하도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반도체 부품 장비 하도급 업체 7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59곳, 37%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대금 지급 문제가 33.1%로 가장 많았고 표준계약서 미작성 12.1%, 비용 전가 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분쟁 조정권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권 등을 지방정부와 공유할 것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동두천시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습니다. 균형발전에 목말라온 동두천시의 어떤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두천시 기획감사 담당관 오동원 예산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동두천시가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업들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경기도로부터 도비 45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드림센터는 총 사업비 274억 원, 지상 5층 규모의 시민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공공 실내 수영장이 한 곳도 없어 초등학교 생존 수영 수업을 인근 지자체 수영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시가지로 인해 원도심이 점점 쇠락하고 있어 우리 시 전체 균형 발전을 견인한 원도심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30년 이상 흉물로 방치된 외국인 거주 아파트를 철거하고 이곳에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지상 7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인근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 공간 및 시민의 문화 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6억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를 조성 중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및 자아실현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평가를 통해서 45억 원의 이 성과 보수를 받게 됐는데요. 이번 인센티브가 앞으로 시에 어떻게 쓰이게 될 겁니까?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105억 원 전액 시비 사업으로 놀자숲과 치유해수,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자연휴양림에 16개의 객실을 증축하고 비수기 단체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하여 150명 규모의 대규모 세미나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이번에 확보한 인센티브 45억 원을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경기도의 성과사업 지침에 따라 3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다른 지자체들도 이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한마음일 것 같은데요. 이 동두천은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자, 균형 발전을 위한 시의 다짐 끝으로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는 지난 7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였고 임야 면적은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자립도는 1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고통을 견디고 인내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다양한 규제와 희생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우리 시에 가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 및 원도심 활성화에 가감히 투자할 예정이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및 중앙부처의 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두천시 기획감사 담당관 오동원 예산팀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 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백신 4차 접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다음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운영 조례가 제정되는 등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도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51명. 1월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가 540명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이 같은 확산 추세는 3차 예방접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도는 백신 추가 접종이 시급하다고 보고 4차 접종에 나섰습니다. 4차 추가 접종 대상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입원이나 입소자 중 3차 접종 완료자이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접종할 수 있으며 집단 감염 발생이 우려될 경우 3개월 경과 후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 접종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면역 저하자는 지난 14일부터 당일 접종과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개장 준비가 한창입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에는 테마파크의 목적과 기능, 이용료와 대관 근거,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운영 주체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주시 상고동에 들어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489억 원이 투입돼 16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유기동물의 보호와 치료, 입양은 물론 문화센터와 산책로, 동물병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비오는 날 등하교 안전을 위해 도내 초등학생 2만 5천 명에게 안전우산이 제공됩니다. 안전우산은 투명하고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시야 확보가 수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우산 한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문구를 넣어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초등학교 553개교 1학년 학생 5만 500여 명에게 안전우산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교육복지우선 지원학교를 중심으로 2만 5천 개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51.9%가 코로나19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보다 3.6%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통제 가능한 이유로는 방역 수칙 준수가 34.9%로 가장 높게 나왔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장 등 감염 조건이 31.6%, 코로나19 정책 추진 수준이 13.7% 순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겪은 부정적 경험으로는 경제적 위기가 26.2%, 실직이나 취업 실패가 16.8%, 가까운 인간관계 문제가 15.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동광 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이 제34대 의정부시 부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안동광 부시장은 지방고시 6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법무담당관과 미래전략 담당관, 정책기획관, 평생교육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안 부시장은 민선 7기 주요 역점 사업이 지속가능한 의정부 100년 먹거리 완성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부시장은 오는 23일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주요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